안녕하세요. 국뽕투어 여행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혼자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진 분들께서 저를 차로 태워다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따 내려갈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차가 기름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밑에다가 두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대승사 입구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샅샅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풍이 들어 아주 멋집니다. 절이 상당히 큰 규모 같은데요. 이 대승사는 템플스테이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쪽은 스님들이 사용하는 선원입니다. 현대객 등 외국인의 출입을 금하여 국내에서 운행을 정숙해 주십시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앞에 있는 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에 가면 종이 항상 있습니다. 절에서 종은 많은 의미를 둔다고 하는데요. 저 안에는 여러가지 물고기 문양도 있고 또 거북이 문양, 여러가지 동물에 대한 그런 문양을 새겨 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제가 한자를
대웅전은 기도를 하는 곳이라 조용히 해야 합니다. 조심히 가서 국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외형문화재라고 하고요. 문경 대승사 노주석, 석등이라고 하는데 국내에는 몇 곳에 없는 독특한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두 곳이 있습니다. 청원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웅전 몹시 웅장합니다. 아까 저를 도와주셨던 분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곳 대웅전에 국보가 있습니다. 안에서 절을 하고 지금 나와서 사찰 내부를 답사 중입니다. 대승선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무엇보다 여기 산에 있는 단풍들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한번 위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출입금지라고 되어있네요. 출입금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곳은 템플 스테이를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까만색 까마귀가 있고요. 여기는 누군가 이렇게 돌을 쌓아놨습니다. 저도 옆에 있는 돌을 이용해서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승사 국보 답사를 마치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국보는 국보 제321호 문경 대승사 목각 아미타 열애 설 법당입니다. 국보 제321호 제작 시기와 유사 장례. 본 유물은 1675년 제작된 것으로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목각 아미타 열애 설 법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입니다. 따라서 본 유물은
불화와 조각을 절묘하게 접목한 목각 아미타 열애설 법상 중에서도 가장 선구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유물과 유사한 목각 탱화는 현재 총 6점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6점은 1684년 조성된 목각 아미타 열애설 법상, 예천 용문사 소장 목각 아미타 열애설 법상, 상주 남장사 소장 목각 아미타 열애설 법상, 서울 경곡사 소장 목각 아미타 열애설 법상, 1692년 상주 남장사 관음선언의 목각 아미타 열애설 법상, 1782년 남원 실상사 약수암 목각 아미타 열애설 법상입니다. 본 유물은 이러한 유사한 장례 가운데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며 규각 측면에서도 높은 기량을 보여줍니다. 도상. 본 유물은 총 10매의 판목을 조합하여 아미타 열애의 극락세계를 장엄하게 표현하였습니다. 화면 중앙에 아미타 열애의 눈은 관계 상태이며 귀가 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미타 열애의 좌우는 총 4단이 좌우로 나뉘어 있고 각 단마다 세구의 문수, 보현, 제장의 금강장, 지장, 미륵보살, 제자, 천왕상, 일궁, 월궁천자, 6대 성문상인 가섭, 안한, 사리불, 목건년, 부르나, 수보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즉 크게는 좌우의 각 면마다 12구씩의 협시가 있어 총 24구의 존상이 좌우 대칭을 이루어 화면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이들 존상은 각각 연화를 들고 있거나 특정한 수인을 하고 있거나 지물을 들고 있습니다. 각 존상 및 모티브에는 이름이 적혀져 있어 주제가 아미타 설 법도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본 유물에 보이는 도상 구성은 관무량 수경과 공수 정업 왕생 첩경 변상도를 융합해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사진은 필자가 촬영한 대승사 대홍전입니다. 안치사찰. 본 유물은 현재 경북 문경시의 대승사에 있지만 본래는 경북 영주의 부석사에 봉헌되었던 것입니다. 1862년에 대승사에서 일어난 화재로 법당이 훼손되자 대승사에서는 새로 법당을 짓는 과정에서 당시에 이미 폐찰되었던 부석사 목각 탱화를 대승사로 옮겨 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부석사가 다시 재건되면서 대승사의 본 유물의 반환을 요구하여 두 사찰 간의 시비가 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찰에서는 일종의 연판장인 상주 대승사 외 사사승도 등장, 상주사 불산 대승사 승도 등장, 도내 상주사 불산 대승 사제 승 등장을 작성하여 관청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1876년 본 유물을 대승사가 계속 소장하는 대신 부석사 조사 전에 수리의 비용을 대는 조건하에 두 사찰 간의 분쟁은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사찰 간의 합의에 대한 기록이 완의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필자와 함께 찍은 대승사 대홍전입니다. 가치 및 의의. 본 유물은 제한된 공간 속에서 다양한 존상을 한 화면에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조각이 모두 입체적이며 유기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목각 탱화 중에서도 가장 시기가 올라가는 작품이라는 점과 예술적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불교 조각을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필자가 직접 촬영한 국보이며 아래 사진은 필자와 대웅전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은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 아미타 열애 설 법상 관계 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부석사에 모서져 있던 것을 대승사로 옮겨 놓은 것으로 후부라 탱화를 나무로 깎아 도들 새김 또는 뚫을 새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탱화란 천이나 종이에 그림을 그려 독자나
액자의 형태로 만들어서 거는 불화의 일종으로 대개 법당 본존불의 뒤에 후불탱화로 걸립니다. 조선 후기에는 이런 목각탱이 꽤 유행하였는데 이것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미타 후불탱화를 조각한 것으로 중앙에는 광배와 연꽃을 새긴 대자를 새기고 여기에 별도의 나무로 깎은 아미타 불상을 안치하고 있습니다. 이 좌우로 5단에 걸쳐 합시상들을 안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목각탱 위에에도 대승사로 옮기기 전에 부석사와의 분쟁 관계를 적은 문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상주 대승사 외사사 승도 등장, 상주사 불산 대승사 승도 등장, 도내 상주사 불산 대승사 재승 등장, 완이 등입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 불교 조각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보물 제991호 문경 대승사 금동 관음 보살 자상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평왕 9년에 세운 대승사에 모셔진 보살상으로 유리 상자를 씌워 모셔놓았습니다. 불상 속에서 나온 관음 보살 원문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 중종 11년 불상에 새로 금을 칠하기 이전인 15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머리에는 화려한 관을 쓰고 있으며 양쪽 귀에 걸친 머리카락은 여러 가닥으로 흩어져 어깨를 덮고 있습니다. 귀는 약간 짧고 목에는 세 줄로 새겨진 삼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양 어깨를 감싸고 입은 옷은 팔에 걸쳐 내려 무릎을 덮고 있으며 전신에 걸쳐 화려한 구슬 장식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어깨까지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손바닥을 밖으로 하고 있고 왼손은 팔꿈치와 수평으로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손바닥을 위로 하고 있습니다. 가슴, 배, 무릎에 표현된 구슬 장식이 경북 영덕의 장육사 건칠보살 자상과 흡사하지만 어깨와 등에 번잡한 장식이 옷 속에 감추어진 점이 다릅니다. 특히 띠매듭 바로 위에 치마 상단이 긴 상체의 가운데에 표현되어 마치 보살상을 둘로 나눈 것처럼 보이게 한 것 또한 이 불상만의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보물 제1634호 문경 대승사 금동 아미타 열애 자상 및 복장 유물입니다. 복장 유물에는 아미타 3존 다라니, 금강 개 만다라, 아자 범자 원 상태 장개 만다라, 향랑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승사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사인 직지사의 말사입니다. 사불산 산마루에는 사면석 불상이 있는데 삼국유사 권3 사불산조에 587년 커다란 비단 고자기에 쌓인 사면석굴이 공덕봉 중턱에 떨어졌는데 사면에 불상이 새겨진 사불함이었다. 왕이 소문을 듣고 그곳에 와서 예배하고 절을 짓게 하고 대승사라고 사역하였습니다. 망명비구에게 사면석굴의 균량을 올리게 하였고 망명비구가 죽고 난 뒤 무덤에서 한 쌍의 연꽃이 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뒤 산 이름을 사불산 또는 역덕산이라 하였습니다. 1644년과 1722년에 의연, 동수 등이 중수하였고 1831년 무담이 중창하였습니다. 1922년 대화재로 불타 의운, 덕산이 복원시켰는데 1956년 또 대화재가 발생, 영부 극락전만 남고 소실되어 1966년 남인, 대효 등에 의해 삼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사진과 에피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승사에 답사했던 날은
단풍이 절정에 향해 있었습니다. 대승사에 가기 전 문경 봉암사에 갔으나 봉암사는 헛같한 신일에만 개방을 하게 되어 답사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차를 이끌고 대승사까지 왔지만 기름이 거의 바닥이 되어 산 중턱에 차를 세워두고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산을 힘겹게 오르던 중에 어느 마음씨 좋은 가족이 저를 차에 태워주셔서 쉽게 대승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인정이 아직은 살아있음에 감사하였던 기억이 강력히 남아있습니다. 도와준 그 분의 성함은 모르지만 그 마음은 현재까지도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답사를 마치겠습니다.